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듯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나 깃발꽂기의 기준점을 내려가는 물가로 봤는데, 지난번 통계청 발표에서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 보이다가 다시 3%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날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3.77로 1년 전보다 3.1%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져서 이제 슬슬 금리 인하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썰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이런 말들에 싸다구를 날리고 있네요. 바로 이번 달 보란듯이 2%대 물가를 비웃으면서 3%대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농산물 물가가 심상치가 않죠. 20% 정도 올라버린 이 압도적인 상승세로 전체 물가를 0.8% 정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기후가 날씨 변화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무슨 영국 날씨 저리 가라야. 일주일에 선샤인, 해가 나오는 날이 하루 될까 말까. 우울증 유발 국가인 영국의 안개 끼고 흐린 날씨를 한국 날씨가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반짝하는 날이 없으니 농작물 수확이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하우스치고 가두리 팜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 땅에서 햇빛 보고 커야 하는 작물들이 수두룩한데 당연히 농작물 공급이 딸리는 수밖에. 가격이 좋아도 물량이 딸리니 농사 짓는 분들도 울상입니다. 그만큼 많이 물건을 떼지 못하니까, 게다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게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 석유 제품 물가 하락폭도 전월보다 점차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일단 여러 가지 변수에 놓여 있죠. 오펙에서 감산 계획을 더욱더 딜레이해서 2분기까지 석유 수출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결국 오일값 더욱 높이겠다는 계산이지 뭐겠습니까? 공급량을 조절을 해버리면 일단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이런 이유로 서부 텍사스유 WTI 장중 80달러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유가가 거의 기습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건 그만큼 산유국들의 변덕스러운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동 분쟁 요소는 늘 기름값을 들썩이게 하는 일종의 레시피죠, 레시피. 그냥 적당히 섞어줘야 장사가 되는 건데, 이런 변동성을 직면한 유가가 그대로 정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브렌트유도 4개월 이래 가장 최고 수준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홍해 물류망이 분쟁 때문에 계속해서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상반기 고점 95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직격탄으로 맞아야 하는 이 한국 물가는 지금 기후 때문에 작황 감소로 인한 농수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귀여운 수준이죠. 본격 유가가 반격을 다시 가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국내 물가 지수를 저격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일단 근원 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달과 같은 2.5%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게 전체 물가 지수를 어느 정도 평정할 만한 안정성을 갖지 못해서 앞으로 흔들리는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한국 경제 지표에 커다란 근심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서는 다시 한번 장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려는 분위기도 최근에 보였었는데, 지금 국내 경기 지표가 너무 안 좋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위해선 이제 너무 물가지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2%까지 내려섰는데 너무 과중한 의미 부여하지 않고 국내 경기 부양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피봇,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막다른 길, 데드엔드 앞에 놓이게 됐네요. 일단 한은 이창용 총재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상반기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난색을 표명을 했고, 5월 수정경제 전망치 숫자를 보고 주판화를 튕겨야 하는데, 여전히 금통위 6명 중 3명은 현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발표된 통계청 물가지수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이르러서도 전혀 요지부동,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인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네버엔딩 스토리죠. 다시는 이전의 저금리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파괴된 타임머신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전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 8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증시는 다시 한번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을 가능성 크고 그냥 뭐 접대 멘트 몇 마디에 환호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건데 결국 뭐 부동산 시장은 이번 물가지표의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금리와 결착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걸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공구리를 부어버린 건데 레미콘 수천 대를 동원해서 쏟아부은 시멘트와 같은 고금리의 견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동산 지형의 대변화를 가져오게 될 서막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이죠. GNI, 국민 총소득이 대략 뭐 34,000달러 정도 추산되는데요. 1년 전보다 1.6% 정도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7년째 정체되어 있는 수치죠. 그만큼 경제지표가 성장률 1.4%에서 2.2% 정도로 앞서 나가지 못하는 정체된 이 경제 엔진 때문에 수심이 끄득끄득 대만을 앞섰다는 자평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3만 달러 늪속에서 허우적거릴지는 미지수. 일단 출산율이 최악이고 고령화는 뭐 하이패스를 통과하면서 만성적인 저효율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경제적인 톱니바퀴가 서서히 가동적인 측면에서 녹이 쓸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생산성의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장 큰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가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까지 뭐 엄청난 부채로 인해서 고금리라는 날아오는 칼날이 그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거래 실종을 불러오고 있는 건데 이제 뭐 금리 때문에 집을 사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자산가치 시장에서 아파트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조금씩 뽀드득 김이 서린 창문 닦아내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본 자산시장의 구조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그러니 사줄 사람이 없는 수요의 급변한 상황이 더 금리에 상관없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실거주 의무 풀린 올림픽파크 포레연, 둔촌주공 전세가가 대개 약세 현상 보이고 있죠. 의외입니다. 그냥 팍팍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세가가 뭐 박살나고 있습니다. 3억 5천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잔금 걱정 때문에 보증금 확보해야 하는 수요는 가격을 더욱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고 자동적으로 매매가도 최근 실거래 깨질 게 분명합니다. 헬리오시티와 늘 비교 연구 대상인데 헬리오는 지금 뭐 전세가가 5억 7천 정도 유지하고 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보다 2억 정도 더 높은 전세가 유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매가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뭐 물론 훨씬 신축이라서 매매가가 헬리오보다 2억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 뭐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는 얘기죠. 헬리오 역시도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 분위기 진하게 풍겨오는 와중에 둔촌주공의 앞날 지금 전세가가 약세 현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썩 밝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청약시장은 우리에게 그냥 생생 라이브로 전해주고 있죠. 구축 매매 시장의 하락세와 반대되는 궤적을 갖는 이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분위기는 분명하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올리는 가격 때문에 수요가 뭐 거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바로 DMCGI The Fall의 리버뷰가 무순위 여기는 뭐 1차도 아니고 2차야. 1차에서 전량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말인데 2차 결과를 보면 84제곱 9평이 한 세대 모집에 5,6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곳인데 이거 정말 뒤통수죠. 분양가도 그리 싸지 않아. 분양 당시 가격 8억 7천 정도. 실거래가 9억 원입니다. 확장비, 옵션비 하면 현 시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 터지는 이유는 지난주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인상. 그러니까 다시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거리가 건설사에 생긴 거죠. 앞으로 분양가는 미치도록 올라갈 거예요. 지금 구축시장 매매가 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비되죠. 그러니 무조건 신축을 잡겠다는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칫 꼭지 잡으면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서라운드로 둘러싼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는데 아무튼 서울 수도권 쪽은 9평 15억이 일반화될 거라는 이 깬또가 딱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8억대 아파트 신축이라도 잡으려는 거죠. 그리고 도봉금호 어울림파크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닌 것으로 나오죠. 지난해와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무순위가 가고 있어요. 대체로 서울에서 나오는 무순위 신축은 이렇게 나름 잔여 물량을 털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분양가가 장난이 아닌 게 올라간다는 그 불안감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사실이죠. 세운 푸르지오 헬시티 여기도 뭐 1차도 아닌 2차 무순위인데 뭐 몰린 거 봐요. 한 세대 모집에 5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순위 청약이 심상치 않은 건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더 오르기 전에 잡자라는 분위기 여실히 나오고 있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무주택자들이 움직였을까?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무조건 서울 신축은 잡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 자금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죠. 기존 주택 깔아놓은 거 돌려서 신축으로 갈아 끼운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 이걸 단지 무주택 수요층이 움직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에선 산업단지를 불고 있는 아산탕정 호반서밋, 여기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죠. 무순위 1차로 나왔는데 2세대 모집에 5,800명이 지원.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5구제곱이 2억대였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월 7일 9평이 무순위가 있는데 3억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호반서밋 그랜드마크 1차인데 시세가 5억 정도 하는 곳이죠. 아마도 여기는 9평이라서 엄청 실이 사람들 몰릴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무순위만 봐도 분양가에 대한 공포가 심하다. 그래서 이왕에 신축을 잡으려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선 대규모 산업단지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쏠림 현상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반 청약에선 경희궁 유보라 57세대 모집에 7,000명이 몰렸습니다. 확실히 서대문 쪽 희귀한 분양이기도 하고 대단지가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분양 분위기를 뚫어버리는 모습 나오기도 하네요. 여기 분양가가 5구제곱 10억, 8사제곱 13억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평가를 받았죠. 요즘 대세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건데 이런 공식에서 살짝 탈피를 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여전히 참패. 울산 힐스테이트는 559명 모집에 42명 지원. 그리고 SK뷰, 광주 송암공원, 여기도 1473명 모집에 1300명이 지원했습니다. 미분양이 나는 1타 브랜드 힐스테이트, SK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무순위로 사람들이 그것도 호불호를 분명하게 갈라치게 하면서 몰리는 건 다주택자들의 매집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거고, 분양가는 신축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테고, 차라리 무순위 청약으로 돌리자는 분위기, 게다가 신축 중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으면 경희궁 유보라처럼 사람들이 쏠립니다. 이건 가격대가 현 분양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방 분양은 거의 뭐 죽을 맛인데, 건설사 PF 상황이 대형 건설사는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분위기라 앞으로 희비가 더욱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